자, 이제 첫 번째 우리 평형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는 평형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만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공 동량이니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들을 따로 배워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물리학 원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물리학 역학 심화 과정 배울 때 아마 배우시게 될 거고 힘이 이제 평이 깨졌을 경우에는 딱 어떤 경우만 배우게 될 거냐면 요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만 요 경우만 볼 거예요. 회전 운동은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운동을 당연히 표현하려면은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들을 쭉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학의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때 요 관련된 물리량들 좀 배우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을 정리하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동 거리와 변이. 자, 둘 다 이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물리량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일단 이동 거리는 어떤 물리량이에요? 대표적으로 크기만 갖고 있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크기만 갖고 있고 반면에 변이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방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벡터 물리량입니다. 자, 이동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항상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죠? 말로는 바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움직인 거. 자, 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경로가 중요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 움직였는지를 추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을 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동거리를 알 수 없죠. 이 두 사이를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를 굳이 수학적 과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굳이 수학적 과정을 풀어보는다면 자,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경로들의 크기의 전체 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움직인 이렇게 이제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때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경로라고 했을 때 위방향 경로, 오른쪽 방향 경로, 아래쪽 방향 경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각각의 경로의 크기를 모두 더한 것이 전체 이동거리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벡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반대로 경로가 중요하지 않죠? 얘는 경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출발점과 도착점만 있으면 되죠. 이 둘을 이은 화살표가 변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 뭐죠? 두 가지로 풀어 얘기할 수 있어요. 변이의 원래 뜻, 위치의 변화란 뜻이에요. 자, 우리 위치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에서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좌표로 표현을 하죠. 변화는요? 뭔가가 변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차이로 표현을 하죠. 즉,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중 위치, 좌표와 처음 좌표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출발점이 마이너스 1인 위치였는데 자, 오른쪽으로 5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3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서 어떻게 이 변이를 구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출발점과 도착점만 중요하죠. 이때 제가 표시한 마이너스 1과 3 위치를 표현한 좌표죠. 둘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을 빼면 나오는 그렇죠. 플러스 4가 변이가 되는 거죠. 또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죠? 방금 여기 있는 이 운동에서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예요? 역시 위에 있던 이동거리를 구할 때처럼 뭘 해주면 되죠? 구간별 값들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 이동거리에서 어떻게 했듯이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구간들끼리를 따로따로 더했듯이 밑에서도 뭐 하면 돼요?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경로들끼리를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되죠. 단 차이점은요? 그렇죠. 위에서는 크기만 고려했다면 아래에서는 뭐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방향까지 고려해줘야 되죠. 즉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구간에서의 전체 변이의 합이 최종 변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변이 몇이에요? 플러스 6이죠. 그죠?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구간의 변이 5에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변이의 합 플러스 4 위에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변이를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되시죠? 자, 이게 사실은 변이의 정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물리량은 이제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변이가 뭐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 뭐 블라블라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얘가 벡터다 이런 건 전혀 정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변이의 정의는 뭐예요? 나중 위치, 나중 좌표에서 처음 출발할 때의 위치, 좌표값을 뺀 값이다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했고,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관련된 문제에서 물리학 원교과서에서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벡터인 변이의 경우에는 방향을 빼고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크기로 봐서 이 크기만 보는 거예요. 자,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이동거리와 변이,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동거리가 기본적으로 변이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딱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크고요. 딱 한 경우는 이 둘이 같죠. 언제 같죠? 만 하면 안 되죠. 얘도 직선 운동이에요. 똑바로 움직이면 직선 운동이죠. 그죠? 근데 둘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일정. 그렇죠.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즉 방향이 일정한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의 경우에만 둘이 등호가 성립을 하면 돼요. 자, 이 정도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동거리와 변이의 특징이죠. 자, 이동거리와 변이를 정의했으면 그 다음 물리량들의 정의는 어렵지 않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뭐예요? 그게 속력이죠. 그렇죠. 속력의 정의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그렇죠. 속도죠. 자, 시간을로 변이를 나누는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이와 이동거리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속력과 속도에 대한 정의는 어렵지 않게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뉴턴이 만든 이제 아주 대표적인 수학적 연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적분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미적분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미적분 배우셨죠? 좀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워요?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모르세요? 배웠어요? 극한 배웠어요? 극한 미적분 3학년 때 배우나? 아니에요? 2학년 때 배워요? 그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미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배운 사람 없어요? 적분 반대. 영화 봤냐? 해바라기 봤냐? 자, 미분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미분은 기울기 구하기. 미분은 기울기 구하기. 적분은요? 넓이 구하기. 맞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것처럼
직선의 기울기, 다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무엇의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 그렇죠.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적분이죠. 그렇죠? 뉴턴이 만든 수학적 방법이니까 당연히 뉴턴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물리량들을 정의할 때도 요 미분 적분을 썼겠죠. 당연히 우리 물리학에서 미분 적분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계산 방법은 우리가 쓰지 않겠지만 여기에 포함된 그 역학적 의미, 수학적 의미가 그대로 투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 적분을 배우실 때, 특히 미분을 배우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분을 해서 구한 기울기를 기울기라고 쓰기도 하지만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변화율은 같은 곡선 그래프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혹시 알아요? 변화율의 종류? 몰라요? 오, 그렇죠. 배웠네. 안 배운 척해. 자,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기울기 자체가 직선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의 모양을 고려해서 자, 어디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냐면 한 점을 잡고 그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렇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자, 두 지점 사이 평균 변화율, 한 지점에서의 값 순간 변화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변화율, 기울기의 원래 뜻은 x축 변화율이랑 분의 y축 변화율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번 단원에서 그래프가 나올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제 x축과 y축이 아니라 시간축과 위치의 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시간 변화분의 위치 변화라는 뜻을 갖게 돼요. 제가 위치 변화가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변이. 위치의 변화, 변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변화율은 곧 뭐예요? 그렇죠. 속도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속도가 몇 종류라는 거죠? 두 종류라는 거죠. 두 지점 사이의 속도, 무슨 속도? 평균 속도. 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도.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속도의 의미를 모두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곡수로 나와 있어요. 곡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위치가 1이었는데 자, 4초일 때 뭐 기울기 요 값이 뭐 5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4초까지의 속도,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꽤 많은 말이 생략이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략하진 않지만 이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뭐 별말 없으면 대부분 처음부터겠죠. 그렇죠? 0초에서부터 4초까지라는 의미 생략이 된 거고요. 그러면 두 지점이 만들어졌죠? 내가 구하는 속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평균 속도의 크기를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상에서 두 점을 잇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값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도중에 0에서 4초까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건 어떤 의미죠? 자, 0에서 4초까지 내가 정해진 양 끝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값이 변하진 않죠. 항상 정해진 값이잖아요. 이 운동에서는. 그러면 빨라진다는 표현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점점 빨라지는 속도는 무슨 속도예요? 그렇죠?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속도의 방향과 크기 중에 뭐가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상관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늘어나고 있다?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말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의 기울기? 0에서 4초까지의 각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그 크기가 커진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구분할 건데 방향을 의미하는 게 뭐죠? 부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빼고 생각해야 된다? 부호를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 즉 부호를 제외한 숫자, 절대값이 뭐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그래프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위치와 시간 그래프고요. 여기까지가 2초고 여기까지가 5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 2초 사이의 운동과 2에서 5초 사이의 운동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0에서 2초와 2에서 5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해요. 좀 더 정확하게는 무슨 속도일까요? 이때의 속도는? 아니요. 속도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속도의 종류 뭐라고 했죠? 뭐랑 뭐가 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속도는 뭐예요? 순간 속도예요. 이 물체의 순간 속도가 일정하냐 변하느냐. 변한다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운동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0에서 2초까지와 2에서 5초까지 운동을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뭘 대답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이에서의 속도가, 그렇죠? 순간 속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0에서 2초까지 속도 한번 볼까요? 자, 속도는 당연히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고 있어요. 그죠? 방향, 크기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2초까지의 방향,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 접선의 그래프를 막 그려본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울기의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올 테니 이 문제에서 플러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방향 얘기했고요. 그 다음 크기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점점 그 기울기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그죠? 0에서 2초까지 속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에서 5초까지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방금 얘기했던 거 똑같이 해보면 이번에 속도의 방향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까는 플러스 방향인데 이번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랑은.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값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부호를 떼고 생각해보면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물리학 1에서 운동을 설명하는 기본 질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곡선의 그래프 여기에서 우리한테 직접 미분을 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야, 미분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 이런 식의 문제는 주지 않아요.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를 주지 미분을 시키진 않아요. 다만 이 그래프의 미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물리학에서 어떻게 쓰인다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의 처음 시작이 어디니까? 미분과 적분이니까. 이 말이 무슨 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한 방식대로 그래프의 기울기,
또는 넓이를 가지고 적분값을 가지고 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값들을 구해가는 것, 혹은 문제에서 설명한 물리량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 그죠? 그래프를 해석해서 문장을 만들거나 문장을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이 양방향의 작업들을 모두 해낼 수 있어야 이번 다음의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자, 요거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되실까요? 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4쪽에서부터 6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번 단원, 특히 운동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만났을 때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매번 혼동되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꼭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제가 설명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머릿속에 좀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8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자, 가속도도 사실 저 가속도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잘 못하겠어요. 가속도가 되게 말이 복잡해가지고 내가 말로 해놓고서도 이거 애들이 이해할 수 있나? 뭐 말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 어떤 정의를 말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속도의 뜻 뭐예요? 그렇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예요. 우리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고요? 나중에서 처음 빼기로 했었죠? 그래서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이게 정의예요. 가속도가 뭐냐?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뜻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들 기호 쓸 거예요. 기죠?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자, 기호. 변이 주로 뭐라고 써요? 변이 주로 S 많이 써요. 네, 소문자 S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어떤 문제들에서는 DS 막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S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아무 말 없이 S 쓰면은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 뭐 많이 써요? 네, V 많이 써요. 근데 V를 쓸 때 정자로 쓰기보다는 약간 필기체로 흘려 쓰죠. 네, V가 속도를 의미해요. 가속도 그렇죠. 소문자 A 많이 쓰죠. 얘는 또 정자로 써요. 그렇죠. 정자로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시간 그렇죠. T 많이 쓰는 편이죠. 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속도, 나중 속도와 같이 서로 같은 의미의 다른 값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 많이 써요? 아래 첨자 많이 쓰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를 V0가 쓰면 그 다음은 V1, V2 뭐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를 붙여가지고 여러 개의 문자를 구분하기도 해요. 뭐 가속도도 마찬가지겠죠. 가속도 만약에 여러 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A1, A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아래 첨자를 붙여가지고 미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기본이지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선배들이 이것조차도 못해서 식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A는 T분의 V 빼기 V0. 내가 공식 외우라고 하면 이거 외우거든. 그지? 근데 이것만 외워. T분의 V 빼기 V0. 야, 그러면 T가 뭔데? 라고 하면 시간이요. V0는 뭔데? 막 이렇게 점점점 해. 그지? 식이 처음에 한두 개일 때는 괜찮아. 식이 점점점 많아지면 내가 지금 무슨 문자를 보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뜻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속도도 역시 앞에 있는 이 속도처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가속도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x축과 y축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일 때, 자,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역시 가속도도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단원 제목이 뭐였기 때문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즉 가속도 어떻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즉 그래프를 어떤 경우만 배울 거기 때문에 직선인 경우만 배울 거기 때문에 둘의 구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은 값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둘을 잘 구분하지 않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제 그래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시간과 위치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 가장 많이 등장할 그래프가 이거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문제에서 등장하기도 해요. 자, 이런 그래프들 만났을 때 자, 어떻게 문제를 풀지는 뒤에서 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자, 우리가 물리에서 어떤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량과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정리라는 건 뭐다? 얘들의 정의,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맞게 그 정의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지. 그죠? 자, 위치를 변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위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들을 잘 하고 있는 게 기본이다. 이게 개념에 대한 정확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형태만 외우는 일은 없도록 좀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힘이라고 하는 게 만드는 게 뭐라고 했었죠? 힘은 뭘 만든다? 힘은 그렇죠. 가속도를 만드느라고 했었어요. 자, 운동은 뭘 가지고 표현한다?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건 뭐다? 속도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10쪽에 제가 힘과 운동의 관계라는 얘기를 제목을 써놨거든요. 힘과 운동의 관계. 그러면 결국 힘과 운동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둘의 방향 관계.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가속도와 속도, 힘과 운동의 방향 관계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거 위에 있는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에다 제가 두 가지를 덧붙여가지고 총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당연히 힘이 0일 때. 자, 힘이 0이라는 말은 뭐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란 말이죠. 자, 가속도가 0일 때 하는 유일한 운동, 그렇죠.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죠? 자,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이제 힘이 0이 아닌 경우에요. 자, 힘이 0이 아닌 경우에서 첫 번째, 힘과 운동,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자, 속도의 크기만 점점 증가하는 빨라진 운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반대일 때는요. 이게 반대.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밑줄만 주셔도 괜찮아요. 다 써져 있습니다. 10쪽에 써져 있어요. 제가 쓰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프린트에 있으니까 굳이 손 아프게 다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반대일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 역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속도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게 되죠. 자, 우리 물리학 이 기본 파트에서는 이 경우만 다뤄요. 이 경우만. 둘의 방향이 같은 경우랑 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이 둘을 묶어서 나란한 경우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이 경우만 우리가 문제에서 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힘과 운동이 가속도와 속도가 서로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에는 자, 얘는 반대로 뭐만 변하냐면 방향만 변해요.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었던 중요를 받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달의 운동이에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생각해 보면, 자, 얘는 항상 중심 방향의 중력을 받고 있죠. 이 물체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수직이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죠. 당연히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하지도 않는 비스듬하다면, 자, 방향과 크기가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고요. 자, 이 운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운동이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에 비스듬한 방향인데, 중력의 방향은 지면에 대해서 연직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둘은 수직하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죠. 그러면 이 물체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의 방향 역시 계속 바뀌게 되죠. 둘 다 변하는 운동을 한다. 자, 별거 아니지만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들이 같다는 얘기는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는 둘이 같다는 얘기야. 와 같이, 자, 방향과 크기의 변화, 속도의 방향과 크기의 변화를 힘과 운동의 관계에, 자, 방향 관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정리한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12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고요. 아마 제가 과제로는 여기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쪽에서 17쪽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프린트, 첫 번째 프린트 전체 아까 27문제 정도 됐었죠? 자, 이거 27문제에다가 방금 제가 얘기한 두 번째 프린트 17쪽까지의 문제 17문제, 전체 한 40문제 정도 되는데, 자, 이 문제들을 다음 시간까지 전부 풀어오시는 게 숙제고요. 매우 쉬운 문제들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푸실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되 절대로 문제부터 풀지 마시고 꼭 개념 정리, 방금 말씀드렸던 정의와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보시고 나서 앞에 있는 내용 보지 않은 채로 풀어주시면 좋겠다. 자, 12쪽에 1번과 2번은 아주 쉬운 가장 기본적인 변이와 이동거리, 속력과 속도의 뜻을 물어보는 직선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4번은 제가 아까 힘의 합성에서 설명드렸었던, 자, 이렇게 평면상에서 벡터들이 더해졌을 때, 자, 그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었고, 자, 물체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움직였을 때 전체 변이는, 자, 둘을 대각선으로 더한, 자, 요 방향의 값이다. 자, 간단한 삼각 B를 이용해, 자, A부터 C까지의 변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변이와 이동거리 잘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중에서 그나마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는 13쪽에 7번, 8번 문제에 나와 있는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예요.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곡선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자, 거기에서 나타나는 값들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문제고요. 자,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자, 물체의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문제들이 가장 잘 출제되는 기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13쪽에 8번 문제 한번 보시면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실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8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보시면 디귿 문장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과제 문제에 넣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표현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 우리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말 그대로 무슨 뜻?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연속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뀔 경우 그 값이 잠시 동안 몇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물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속도가 0이 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학을 좀 자세히 배우시면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학에서는 복잡한 수학적 사실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0이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자, 이 속도, 즉 순간 속도죠. 여기서 말하는 순간 속도, 접선의 기류가 0이 되는 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2초에서 한 번 0이 되므로 한 번 바뀌었다.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고요. 자, 0과 6의 지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3분의 4가 나오게 되죠.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같다. 제가 아까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그러면 물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한다? 뭐가?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라는 말 같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를 주는 겁니다. 자, 0에서 2초까지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라는 말은 바로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냐라고 물어보는 말과 같다는 것이에요. 물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0에서 2초까지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거죠. 0에서 2초까지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때문에 이 디귿 문장을 옳게 고친다면 둘은 어떻다? 반대 방향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제가 말한 해석이고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게 개념 공부입니다. 절대로 형태만 외우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7번, 8번 문제가 그래도 좀 중요한 문제였다. 자, 15쪽에 가보시면은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것은 기울기만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의 적분값. 자, 여기서의 적분값은 자, 적분은 사실 넓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시간의 곱이라는 뜻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변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넓이라고 쓰지 않고 적분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수학적 의미의 넓이와 적분은 원래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지금 문제에 보여지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x축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데 자, 만약에 여기에 이 넓이가 6이라고 하고 여기가 넓이가 4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전체 넓이 몇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10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x축 아래쪽에서의 그래프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적분값은 플러스 2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넓이와 적분은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학에서는 미적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넓이로 퉁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고려한 넓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방금 저처럼 적분 넓이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분값이 변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넓이 값은 뭐가 될까요? 넓이 값은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구간별로 나누어서 크기만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자, 이동거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14번 문제.
자, 기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빠르게 푸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2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 자, 그래프에 따라서 기울기와 넓이, 적분값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의 x축, y축 확인하는 습관 꼭 갖도록 해주세요.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속도의 값이죠.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뭘 빼고 대답한다? 부호를 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크기는 2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가속도의 방향 물어봤어요. 방향이니까 뭐만 물어본 겁니까? 부호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초일 때의 기울기의 부호, 4초일 때의 기울기의 부호를 물어본 거예요. 자, 둘은 서로 반대죠. 자, 디귿 질문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평균 속력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공부를 대충 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 앞에 있는 그래프, 앞에 있는 문제에서 속력은 기울기였지 라고 해서 0에서 5초까지 쭉 그어서 기울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의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는 무슨 값이 되겠어요? 평균 가속도가 되겠죠. 문제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 아니니까 이것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의로 돌아가는 거죠. 평균 속력의 정의는 뭡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의를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나왔어. 그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 정의로 돌아와야 돼. 정의로. 그지? 이거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물리학 강의를 하다 보면.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동거리구나.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정의들을 정리하는 거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꼭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이런 그래프에서 이동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 넓이값, 부호를 제외한 값을 구하기로 했었죠? 자, 문제가 갖고 있는 5초까지 그래프의 넓이, 여기 값이 4가 나오고 여기 값 3 나오니까 전체 7, 5로 나눈 5분의 7m/s가 평균 속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 아주 드물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 그래프에서도 자, 그래프가 알려주는 값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적분값만 중요합니다. 적분값만. 자, 이 그래프가 차지하고 있는 적분값 바로 속도 변화예요. 자, 제가 아까 속도 변화의 뜻 뭐라고 했었죠? 속도 변화의 뜻 뭐였어요? 왜 그래 또? 우리 아까 변화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변화. 나중에서 처음 빼기로 했잖아. 속도 변화의 뜻은 뭐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 가지고 운동을 알 수가 없어. 왜? 운동이란 건 뭐니까? 운동은 뭐야? 속도잖아. 그치? 근데 얘는 가속도잖아. 운동 알 수 없잖아. 뭐 해야 되겠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치? 그때 조심해야 될 거 뭐다? 얘는 변화량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필요해. 여기 값이 4가 나왔어. 여기가 2초인데 여기 적분값이 4가 나왔네. 그러면 2초 후에 속도 4야? 2초일 때 속도 4니? 아니야. 변한 게 4란 거야. 그러면 처음이 1이었다면 얘 몇 가지 가야 돼? 그치, 5까지 가야 돼. 즉 문제에서 뭘 항상 찾아야 돼? 처음 속도가 몇인지를 항상 찾아야 돼. 그 값에다가 변화를 더해서 그래프를 완성하는 거야. 말 이해되지? 똑같은 변화량 4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항상 뭘 찾아라? 처음 속도가 몇인지를 알려주는 걸 찾아라. 자,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봐보시면은
자, 15번, 16번 쉬운 문제인데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정지해 있던 15번, 16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뭐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속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속도가 몇이다? 0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에서는요. P에서 출발했을 때 차의 속도 몇? 1m/s로 나와 있죠? 처음 속도 몇? 1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 내가 안 하는 변화를 몇에서부터 더해야 돼? 1부터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의 그래프를 적분값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 갖게 돼요. 그래서 자 1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몇만큼 올라갔다 떨어진다? 2a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 PQ 사이의 거리가 10m래. 내가 지금 뭐 그렸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 그렸어. 1에서 2a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값은 몇이 돼야 돼? 1 더하기 2a가 돼야 돼.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지?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적분값이야. 아, 사다리꼴 2개 더한 게 넓이가 몇이구나? 10이구나. 뭐 구할 수 있어요? a 구할 수 있게 돼요. 2 더하기 2a 곱하기 2가 10이다. a는 1.5구나.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운동 파트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들이에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내용들 토대로 공부 먼저 해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7번까지 문제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꼭 풀어서 채점도 해보시고요. 뒤에 답지 붙어 있으니까 채점도 해보시고 자,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 이후에 그 다음 주 중에 아마 시작이 될 테니까 그때쯤에 다시 요일 공지 해드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